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에서 재보복을 다짐했었던 이스라엘이 미국의 설득으로 일단 즉각적인 반격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확전 가능성에 중동 지역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이스라엘의 움직임과 재보복 공격 가능성, 또 전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선희 YTN 해설위원,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김선희 해설위원님, 지금 이스라엘이 원래 즉각 재보복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선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란이 공격을 하자마자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우리는 우리를 해치는 자는 누구든 무조건 해칠 수 있다라면서 강력한 재보복 방침 의사를 밝혔는데 예. 그리고 나서 전시 내각 회의를 열었어요. 그런데 회의에서 참석한 다수의 강료들이 일단 재보복은 한다. 하지만 대응 시기와 어느 정도의 강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또 당시 그 회의 상황을 잘 아는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서 뉴욕타임스도 이런 보도를 했어요. 시기와 방법은 불확실하지만 예.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데는 분명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수위 조절에 나섰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CNN이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일단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직후에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해서 예. 어쨌든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는 우리가 지켜주겠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철통같이 지키겠다. 네, 이런 철통같이 보도가 나왔죠. 지키겠다는 얘기는 하면서도 동시에 그렇지만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지금 CNN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예. 이스라엘의 최우방인 미국이 이란의 공격은 규탄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 성명에서도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 대한 반격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면서도 안보는 철통같이 지켜준다. 하지만 전화 통화를 통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재보복하는 것은 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게 또 다른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좀 막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각회의에서, 이 전쟁 내각회의에서 야당 관계자도 있고 국방장관도 포함되고 네타냐후 총리도 들어가는 그런 내각회의인데 네. 거기에서 일단 보복은 하되 시기를 조정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늘 보도가 또 네. 다른 보도를 보면 이르면 오늘 이란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던데요. 네. 어떤 보도예요? 아무래도 확전에 대한 우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언론들이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아마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를 좀 넘긴 시각이거든요. 예, 근데 예.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라 그랬냐면 예. 미국과 서방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르면 월요일입니다. 이르면 월요일 이란 공격에 신속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사실 그동안 이란과 이스라엘 적대적 관계를 수십 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었으면서 예. 소위 그림자 전쟁을 했었거든요. 예. 본인들이 직접 전쟁에 나서지는 않고 대리전 양상을 띄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아침 이렇게 15일 이르면 예. 월요일에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이런 보도를 함으로써 네. 좀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한 게 굉장히 오래됐지만 이란 혁명 이후에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 역사적인 맥락을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1979년에 이제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섰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그 이란에서는 미국 반대, 이스라엘 반대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반대 예,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어요. 예. 그러면서 아까 잠시 전해드린 것처럼 그림자 전쟁이라고 하는 대리 전쟁을 어떤 식으로 치렀냐면 예. 레바논에 있는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지원한다든가 예. 아니면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을 지원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어떤 그런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잦은 공격 또 전쟁, 소규모 전쟁을 치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간에 직접적으로 본토를 공격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 본토 공격을 한 것이라 이스라엘 쪽에서도 상당히 큰 충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란이 이렇게
이스라엘 본토를 처음 공격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앞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어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이란 군 혁명대에 예. 있는 고위 관료 여러 예. 명이 숨졌거든요. 예. 근데 사실 영사관, 대사관 이러면 이건 치일법권 지역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죠. 그런 영사관을 공격했다는 건 또 영사관은 어떻게 보면 자국 영토라고 할 수 있는데 자국 영토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이란은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공격한 게 아니다. 방어적 차원에서 우리는 한 것이라고 지금 계속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렇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5시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공습을 퍼부었지만 이스라엘 방공망이 그들의 주장이지만 99%를 막아냈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 방위 능력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새벽에 300기가 넘는 미사일, 드론 다 공격을 퍼부었는데 99%를 요격했다고 이스라엘 군 대변인이 바로 즉각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실제로 예. 피해도 크지 않은 걸로 그렇습니다. 추정되고 있고요. 예상했던과는 달리 네. 물론 어린 아이가 중상을 입는 그런 인명피해도 있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피해가 굉장히 적었어요. 예.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방어 시스템의 핵심인 아이언돔이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단거리 미사일 요격용 방어 체계인데요. 예. 일단 레이더로 발사체를 감지하고 그 발사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까지도 감지를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민간인이 많이 모여 있는 방향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예. 바로 요격 미사일을 대응해서 발사를 했다는 건데 예. 이런 아이언돔 개발이 원래 2006년에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그 헤즈볼라의 네. 어떤 공격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이제 개발이 시작됐다가 거기에 이제 미국이 전폭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예.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전역에 이 아이언돔 포대가 한 10여 대 이미 배치가 있다고 해요. 예. 배치가 돼 있는데 그렇다고 뭐 아이언돔이 만능은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지난해 10월에 우리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가 이스라엘을 급습했을 때 그때는 아이언돔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죠. 물론 작동을 했습니다만 워낙 20분 동안 5,000발의 로켓이 네. 공격을 받다 보니까 예. 아이언돔 같은 경우는 1분에 한 200대 정도 감지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언돔의 성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란 이스라엘 사태를 김선희 해설위원이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전 세계 경제가 한번 출렁였어요. 특히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한번 급락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 시장도 좀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 전후로 해서 국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예, 지금 국제 유가가 큰 예.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예, 지난 12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같은 경우는요, 예. 장중 배럴달 92.1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예.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장중 87.67달러까지 올랐는데요. 이게 모두 작년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요, 2주에서 3주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국내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오늘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통해서 기존에 지금 인하하고 있는 유류세를 이달 말에 원래 종료하게 돼 있었는데 예. 2개월 연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국내 석유류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것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조치를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예. 유가가 오르면 연쇄적으로 모든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텐데요.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지금 IMF에서 작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요, 국제 유가가 10%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세계 인플레이션이 0.4%포인트 올라가고요, 세계 생산량도 다음해 0.15% 하락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가 130달러,
까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세계 생산량하고 이 물가 상승률까지 동반 이제 상승하고 생산량을 하락을 하게 되니까 예, 예. 이제 물가 상승과 생산량 감소로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시각 현재 유가도 그렇고요, 비트코인, 이 가상자산도 그렇고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경제에 이제 충격으로 오게 되면요. 예, 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패닉을 받아가지고요. 예. 이제 뭐 급격하게 이제 자산을 팔아치운다든지 아. 이래서 비트코인 가격 같은 위험 자산은 안전 자산 선호 현상으로 급격하게 뉴스를 듣고 팔아치우는 현상으로 가격이 급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또 이제 일부 투자자들은 가격이 급락을 했으니까 네. 저점에 매수를 하겠다는 이제 매수 심리가 유입돼 가지고요. 예. 반등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예. 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을 하는 일정 수준 예. 했다가 다시 진정이 되는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식시장도 보니까 장 개장할 때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조금씩 만회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하락해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낙폭을 많이 줄였거든요. 예.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원래 이렇게 뉴스가 처음에 보도가 예, 되면 예.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을 하거나 뭐 다운 슈팅을 하거나 예, 이런 예. 현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과열 반응이나 과민 반응을 했다가 진정이 되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처음에는 확전 가능성 때문에 예. 특히 더 과도하게 매수를 했거나 매도를 하는 경향을 아, 보였다가요. 예. 이제 뭐 네타냐후 총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이란 역시 튀르키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더 이상 뭐 호르무즈 해협을 아. 봉쇄한다든지 이러지 않겠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예, 예. 확전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식으로 해서 시장이 불안 심리가 진정된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증시가 출렁이면 우리가 금리 인하 시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유가도 오르고 물가도 어쨌든 오르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 만약에 이런 불확실성, 중동 정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당연히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더 늦춰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에너지 가격은 지금 상승세가 축소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요, 국제 유가 상승세가 고착화된다면 에너지 가격 상승폭은 다시 확대가 되고요. 그렇죠. 상품 가격도 다시 상승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주거비하고 지금 서비스 가격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것이 다 합쳐지면서 최근에 6월에서 9월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렸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 예. 시장의 전망이. 예. 그런데 이것이 더 그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처럼 이스라엘이 오늘 당장 또 재보복에 나선다면 그렇다면 또 국제 뭐 유가 시장, 금융 시장 다 출렁일 수 있겠네요.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예. 배제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사실 더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미국보다도 이런 국제유가 변화에 더 취약합니다. 예. 미국은 사실은 산유국이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수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도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고유가에 받는 타격이 약합니다. 예. 반면에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이 유가가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에 비할 수 없이 훨씬 크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을 두고요. 우리나라의 사실 근원 물가 상승률 역시 끌어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이러면 당연히 현재 7월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역시 예.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창용 총재도 예.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고유가가 계속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라고 해서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는 분쟁 당사국인 이란과 이스라엘 대사가 참석해서 설전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이 보복 공격이 있고 난 다음에 14일이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거든요. 여기서 이란과 이스라엘 대사가 직접
진짜 한치 양보 없는 그런 설전을 벌였어요. 이란 대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자국이 공격한 것에 대해서 국제법에 따른 자위권 발동 차원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가 이미 먼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란은 또 하나 강조한 것이 중동 지역의 어떤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전쟁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런 일관된 입장을 계속 강조했어요. 여기에 예. 비해서 이스라엘 대사 같은 경우는 이란을 나치에 비유하면서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안보리가 나서서 이란 테러 행위를 비난하고 또 이란의 이 혁명수비대 정예군을 테러 단체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를 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엔안 전 부장이 이사의 긴급회의 내용까지 전해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단은 지금은 이스라엘이 바로 지금 제어 반격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잠깐 지금 멈춰 있는 상태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재공격에 나서고 또 확전이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시장이 출렁일 수 있고요. 특히 국제 유가가 더 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에 그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세계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의 3분의 1이 통과를 하는 그 원유의 뭐 동맥이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란이 만약에 이 원유의 동맥이라고 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차단, 봉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국제 유가가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불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이럴 경우에는 정말 1973년에 오일 쇼크 당시에 상황을 처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아까 김 해설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럴 가능성은 지금 낮다라는 것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걱정까지 하실 필요는 저도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텐데 이렇게 중동 위기가 오래되면서 우리 수출길이 막힐 수 있을까 이것이 우려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과거 사례를 봤을 때요, 그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직접적으로 통제한 경우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홍해 사태 때만 하더라도요, 주요 해운사가 그 홍해를 우회해서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가는 우회로를 택하다 보니까요, 운송 기간도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물류비도 상승하는 그 타격을 받은 것이 불가피하게 우리가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경우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경우에는요, 당연히 우리가 특히 중동 지역으로 수출을 하는 것이 큰 타격을 보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김사리 해설위원께 좀 이스라엘 내부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 정치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또 가자 지구에서도 하마스와 전쟁 중이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에서 지면서 극우 강경 세력과 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극우 강경 세력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왔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정 파트너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이 이팔 전쟁에서 처음에 전쟁이 났을 때는 우리가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하겠다는 명분, 또 하나는 인질을 무사히 석방해 오겠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어느 두 가지 목적 중에 목표가 둘 다 달성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리한 상황인데 이때 마침 이란이 먼저 공격을 그것도 본토를 공격해 오면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어느 정도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대로 반미, 반이스라엘 세력 그쪽은 뭔가 뭉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반대 세력 간의 대립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보면은 G7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G7에서는 이스라엘 공습을 규탄하는 동시에 사태를 막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서 이란과 그 대리자들에게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러나 상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막아야겠다. 어떻게 보면 이란을 겨냥한 발언이지만
또 확전 자체의 확전은 자제해야 된다는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는 그런 얘기인데요. 예. 또 오늘 새벽에 열린 아까 유엔 안보리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그런 입장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립 구도가 분명해지는 그런 국제사회의 양상들을 볼 수 있는데요. 긴급 회의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지 못했어요. 이란 공격 직후에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 세력들이 추가로 어떤 행동을 취한다면 이건 책임져야 하니까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어떤 침묵하는 서방, 미국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국과 안보리 내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방 다른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을 비롯한 입장이 서로 대립이 강화되면서 어떻게 심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냉전 구도가 더 고착화되는 그런 양상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이제 이 전 세계 경제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확전이 돼서는 안 될 텐데요. 석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원달러 환율 오늘도 좀 올랐어요. 그래서 그리 걱정됐고 그리고 금값은 계속 오르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하고 전망하세요? 예, 금값은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네.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요.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가지고 예. 금값은 당분간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금값뿐만 아니라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미 국채도 안전자산이기 때문에요. 대표적으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달러화 역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원 달러 환율도 1,400원대까지 올라가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사태 정리해봤고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선희 YTN 해설위원,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